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감경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극의 씨앗으로 돌변해버린 로또 당첨의 행운, 형제간 살인사건의 항소심을 따라가 봅니다. 이번 사건은 로또 1등에 당첨됐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백 변호사,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졌네요. 네, 일단 뭐 이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이 동생을 살해했던 이 50대 남성, 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근데 항소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추가되면서 예. 일단 9년형으로 감형돼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네. 11일에. 15년형에서 9년형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졌는데요. 박정호 기자. 네. 원래는 이 두 가해자가 된 형과 피해자가 된 사망한 동생 사이에 상당히 우애가 깊었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지난해 10월 11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전북 전주시 태평대 한 전통시장에서 가해자가 형이 동생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 형을 붙잡았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남성과 그 형제가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퉜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생이 다투다가 네. 뭐 완전 양아치네 뭐 이런 아. 비난 섞인 말을 하자 형한테? 형이 화가 나서 예. 전북 정읍에서 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이 전주시까지 달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과 다투다가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 로또 1등 당첨자가 가해자였다는 것 때문에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랬었죠. 기억이 네.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금 담보를 받은 주택 그 자체가 사실 형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동생에게 준 돈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마련한 주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형이 동생이 항의할 정도로 대출을 받고 또 안 갚고 이러다가 이렇게 칼부림까지 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형이 2007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예. 당첨금이 12억 3천만 원이었는데 네. 남동생들에게 1억 5천만 원씩 주고 여동생과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수천만 원씩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전북 정읍에서 정육점을 열었는데요. 이 숨진 동생은 이 형으로부터 받은 돈에다가 자신의 또 목돈을 보태가지고 예. 집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근데 이 남성한테 또 연락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로또 1등 당첨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지인들한테 네. 사람이 뭐 좋은 걸로 좀 보이는데요. 많이 빌려줬어요, 돈을. 아하. 근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계속 당첨금을 소진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급기야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네. 정육점 경영마저 좀 안 좋아졌어요. 금기간의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상황이 로또 1등 당첨에서 좋았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자도 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동생이 아니 이번 이자는 형이 좀 내 뭐 이런 식으로 아하. 다퉜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날도 전화를 통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아하. 형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달려와서 동생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백 변호사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3월에 1심이 열렸고 그때 선고 형량이 징역 15년형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형을 내린 사유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일단 뭐 살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뭐 극히 중대한 범죄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였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 남성은 당연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하. 우발적이냐 계획범죄냐 이 살인 사건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흉기를 미리 소지했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예. 흉기 2점을 미리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 아하.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읍에서 전주까지 차를 몰고 오려면 시간이 꽤 길죠. 그렇죠. 그럼 우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순간에 충분히 멈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는 건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로 보인다. 뭐 그런 취지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획 범죄가 명확하다. 흉기도 준비했고 먼 거리 운전을 통해서 흥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도 저질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왜 9년형으로 다시 감형해 준 거죠? 일단 범행 과정의 계획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 항소심에서는 범행 계획 이 전 단계의 우발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전 단계. 그 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정도면 완전 만취 상태거든요. 예. 그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범행 개시에 대한 우발성이 있었다는 측면하고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 네. 합의가 됐습니다. 아. 예, 동생의 가족들과 합의를 했고 그래서 가족이 처벌 불원을 요청하는 법원에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형이 감경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친족 성폭력, 그 아버지가 딸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똑같은 탄원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탄원서가 상당히 결정적 요인으로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이네요. 네, 사실 저는 6년을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처벌 불원성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족 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네. 진정 의사의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죠, 구조적으로. 네네. 근데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아. 이 사건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서를 낸 게 진정한 의사로 볼 여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아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합의, 그러니까 탄원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로또 당첨이 안 됐었다면 우애가 좋은 형제,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많은 돈, 뭐 십몇억 원이죠, 당첨금이. 그것이 굴러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박종희 전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왜 오히려 더 좋은 일, 행운, 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더 비극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행운이란 것은 올 수도 있지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운이 왔다면 불행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가슴에 담아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행운에 너무 좋아하거나 어허. 이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을 유지해가는 계속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예, 뭐 돈을 빌려달라, 네. 혼자만 잘 살겠느냐 이런 거보다는 그분의 그런 행운을 그냥 지켜줄 수 있는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생일대의 큰 행운을 거머쥐고도 비극의 주인공이 된 남성, 돈이라는 가치 앞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것은 아닐까요?